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DBA입니다. 아마 DBA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DBA를 좀 쉽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농산물, 농산물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 DBA의 종목의 가격도 올라오고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역시나 DBA 주가도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DBA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아마 지금은 조금 더 과거일 거예요. 제가 미리 찍어놓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 저는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특히나 원자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관점은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연준에서 풀리는 돈들을 보면서 충분하게 예측 가능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김덕의 멤버분들에게 꾸준하게 분석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DBA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조금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DBA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일단 농산물들 가격, 농산물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부터, 특히나 2010년도 이후부터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97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매우 가파르게 농산물에 대한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꾸준하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이 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뭐 농업으로에 대한 귀농에 대한 그 얘기가 많아지면서 지원금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그런 것이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행정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점, 따라서 공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상기후라던가 혹은 기후 이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ESG,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강요 혹은 강조로 인해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사실 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비중에서 1%도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뭐 10%대까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바이오 연료에 대한 그런 비중이 커졌던 것이고, 바이오 연료의 주요 원료가 뭐 옥수수, 콘 혹은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먹는 것 외에 뭐 사료 외에도 에너지로서 쓰이는 부분도 충분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상승도, 그러니까 공급 대비해서 수요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악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올해라던가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은 물론이고요, 뭐 인도라던가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특히 뭐 호주라던가 아프리카 이런 대부분의, 정말 미국을 제외한, 미국도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사실 기후 악화가 상당히 심했어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보통 농산물의 사이클상 최소 이제 1년 정도 이후에, 1년 이후에 실질적인 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더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도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이상으로 아마 오를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뿐만이 아니죠. 뭐 태국을 시작으로 해서 뭐 각가지 뭐 말레이시아라던가 뭐 인도라던가 이들 국가에서 밀과 쌀에 대한 수출 금지를 현재 염두를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자국의 수요량을 커버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유는 뭐 에너지라던가
혹은 수요의 증가,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라던가, 혹은 점차적으로 특히 신흥국들 위주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론이에요. 우리가 1970년대에 겪었던 것처럼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흥국들 입장에서도 배고픈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끼, 4끼 이렇게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짐으로써 그에 따라서 자연스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한 관심도를 가질 만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의 그런 투자금이 매우 감소했다는 것과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족 현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좀 관심을 둘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요. 대략 한 13달러에서 20달러대까지 대략 한 40%가량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에는 여전히 2010년대 혹은 200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치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당장 닥칠 수 있는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감소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내년에 그런 농산물의 가격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실제로 1970년대에 그런 농산물 가격을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기예요, 투기. 그러니까 실제로 농산물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선물 매수 포지션이 몰리고 또 몰리면서 가격을 급등시켰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모든 것들은 결국 펀더멘탈을 주가가 선행하고요. 경제 상태를 주가가 선행하죠.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증시, 주가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DBA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예측하면서 혹은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을 예측하면서 혹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 공급망에 대한 그런 규제 강화라던가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둘로 쪼개지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태에서는 그 무엇보다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식량입니다. 따라서 이 식량에 대한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꽤나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저는 달러 약세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통해서 결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자재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달러 액수가 달러 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의 가치는 그대로 80인데 달러 가치가 줄어들면서 농산물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달러를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 약세가 시작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원자재들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아무래도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운송료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가격, 특히 국제유가가 급등했었던 1970년대에 농산물 가격도 같이 급등했었던 이유는 원유 가격이 단기간 내에 2배 이상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운송 비용이라던가 혹은 비료도 참고로 이 원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가격이 오를 경우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디베이가 정확하게 어떤 상품들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농산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콩이라던가, 옥수수라던가, 설탕, 밀, 커피, 심지어 코코아, 면화까지, 거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들어있는 것이고, 비중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산물의 가격 베팅 혹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아마 DBA를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그 정도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료, 특히 농산물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 가격에 대한 방향성과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 투자 지원금의 압도적인 감소로 인한 그런 공급망에 대한 그 불안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기후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번지고 있다는 점,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의 그런 수출 통제가 가면 갈수록 심화될 수 있고 다른 국가들로도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자재는 달러로 결제되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DBA에 대한 분석이었고 농산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단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